이제 확정일자를 해도 소용이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당해야 되는 상황,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의 전세가 있죠. 2020년 조사한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으로는 300만 가구가 넘게 등록되어 있고 우리 국민 15.5%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라고 하지만 워낙 큰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제도를 이용하죠. 이번에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를 조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서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확정일자 서류까지 위조하는 수법입니다. 30대 김모 씨는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거주 중이었는데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북구청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거기 살고 계시냐고. 김모 씨는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 김 씨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김 씨가 새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보장이 좀 희미해진 거죠. 주인은 전입신고 바로 다음날 바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대 청년 이 씨는 오피스텔에 2억 8천만 원 가량의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37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집을 포함해서 오피스텔 17채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대출을 내줄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인 등은 먼저 임대차 계약서들을 전세에서 월세로 위조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 총액이 58억 원인데 이걸 5억 원으로 바꾼 겁니다. 낮춘 거죠. 공문서까지 위조를 했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확정일자 현황 서류를 거의 원본과 똑같이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를 월세로 둔갑을 시킨 뒤에 대부업체 등에서 25억 원을 빌린 겁니다. 대부업체에서는 공문서 같은 경우는 위조하기도 어렵고 17건에 대해서 위조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처음 겪어본 일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세입자 채무가 불어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듣는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와,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센터에서 실물 신분증 확인할 때 이게 선거 시스템처럼 하는 게 아니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정반대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전셋집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람은 1주택 2가구가 된 거죠. 그래서 전세대출 갱신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전세대출 받을 때 세대주에서 바뀌면 안 된다는 조약이 있잖아요. 이 역시도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들의 상당수가 이 같은 위장 전입 전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원 확인을 잘 하란 권고를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는 전입 당사자한테 문자 통보를 해주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나마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이런 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전국에 2만 명 남짓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는 특약에다가 임차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특약에 넣고 전입 당사자 문자 통보 알람도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특약이 적혀져 있으면 특약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또다시 재판하고 이런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시기라도 안전장치를 또 하나 걸어 두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공선생이었습니다.